네, 반갑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화학식 기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화학식을 적을 때 어떻게 적겠다 이게 감을 아예 못 잡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 그런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일단은 주기율표의 원소는 다 암기를 했다라고 가정하에 시작을 할게요. 원소 이름의 첫 글자는요, 대부분 알파벳 대문자로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거의 다 이제 전체적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를 적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하게 많이 쓰는 개념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첫 번째 강의에서도 이황화탄소라고 해가지고 CS2라는 이 청색깔 붓고 나타내는 위험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위황화탄소, 이 화자리는 왜 붙여주게 된 건가? 요거는 이황 그리고 얘는 탄소 아닌가? 이황탄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화자리를 왜 붙이냐? 이거는 이제 비금속이 앞에 있는 원소랑 결합할 때 뭐뭐뭐화라고 붙여가지고 우리가 명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꼭 비금속뿐만이 아니라 요 앞에 만약에 금속이랑 비금속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금속은 없지만요. 여기 음이온으로 작용을 해서 뭐뭐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잠깐 네모 박스로 그려볼게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이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대체적으로 비금속이었고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대체적으로 금속이 많았어요. 이 금속들은 성질이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요.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탄소가 6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은 저쪽 산소 아랫부분 16번에 있었던 원소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굳이 나눠봤을 때 이 오른쪽에 가까운 쪽이 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음이온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황화탄소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줄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화학식들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밑에 3번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산화 마그네슘, 인화 알루미늄 이렇게 붙여주는 내용이 전부 다 이제 대체로 비금속에서 화를 붙입니다. 비금속에서 화자를 붙여요. 이런 건 없어요. 뭐 마그네슘 화산소 이런 이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금속에다가 뭐뭐 화자리를 붙이시면 안 돼요, 그죠? 비금속. 만약에 금속이 있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비금속에다가 뭐뭐뭐 화 금속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이제 화학식 영어로 이제 적을 때요. 영문으로 적을 때 대체적으로 금속, 즉 양이온을 먼저 적게 됩니다. 양이온을 먼저. 우리가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읽었죠. 근데 적을 때는 어떻게 적는다? 금속, 마그네슘, Mg, 그 다음에 산소, O라고 적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대문자로 적는 거죠. 그냥 원소 이름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대문자가 됩니다. MgO 산화 마그네슘. OMg라는 건 없어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인화 알루미늄인데요. E는 아까 원소 기호로 P라고 적었었고요. 알루미늄 AL이라고 적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문자로 적고 싶다. 그럼 뭘부터 적는다고요? 금속 먼저 적는다고요. 금속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알루미늄, 륨 이렇게 끝나는 게 전부 다 금속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AL 먼저 적고 그 다음에 P를 적고 최종적으로 ALP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뭐뭐뭐 화자를 붙인다. 그 다음에 금속을 먼저 적겠다.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거 주기율표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오른쪽 아래 조그마한 숫자로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원자 이온의 경우 우리 아직 다원자 이온을 몇 가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분자량 이 앞 시간에 계산했을 때 그 9번에 수산화 칼슘이라고 있었어요. CaOH2 요게 OH라는 게 다원자 이온이거든요. 얘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냥 한 덩어리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원자가 좀 여러 개 합쳐진 형태의 이온이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거든요. 다원자 이온은 여러분 형태 자체를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외울 거를 이 뒷페이지에 자료로 표로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 있는 거는 그냥 그 형태 자체를 외우는 거예요. 그냥 걔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자체를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 이온은 수산화라는 이제 수산화기라는 이온이고요. 그냥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산화기 작용기고 수산화 이온은 이제 여기에 붙었다 만약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뭐뭐 화자를 붙여줘서 명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산화 알루미늄 되겠죠. 수산화 알루미늄. 자, 근데 왜 여기는 이제 OH3를 적어야 되고 칼슘은 OH 왜 2를 적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주기율표랑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원자 이온의 경우는 이 자체가 그냥 이온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CaOH2 하면은 우리가 숫자 2라는 거 바로 앞에 있는 원소에만 적용되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왜냐면 다원자 이온 전체가 2개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기 때문에 얘는 괄호를 이렇게 쳐서 2라는 숫자가 산소에도 분배되고 수소에도 분배되고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원자 이온 적혀질 때는 괄호를 쓴다라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한 개만 들어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이렇게 괄호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괄호가 있건 없건 이건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자, 원소의 개수를 산정할 때 이거는 항상 분배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앞에 이렇게 큰 숫자로 개수가 존재하는 경우도 같이 분배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자, 요건 예시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아까 적었던 수산화 알루미늄 있죠? 수산화 알루미늄. 여기서 각각의 원소 개수는 알루미늄은 몇 개냐, 산소는 몇 개냐, 수소는 몇 개냐 이렇게 한번 세봐줄 건데요. 알루미늄은 여러분 딱 보이는 것처럼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한 개. 그럼 산소는 몇 개냐? 자, OH의 3에 괄호에다가 3예요. 그죠? OH 전체가 3개 있다. OH 전체가 3개 있다. OH가 이렇게 3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OH3을 적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에다가 분배된다. 분배된다. 그래서 산소는 3개가 되고 수소도 3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형태.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이 앞에 이제 개수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몰수라는 식이랑 같은 말입니다. 몰수, 개수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2몰에 AlOH3 이렇게 적혀있는 숫자가 있다. 그럼 이때는 원소 개수가 각각 어떻게 산정을 해줘야 되냐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전체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맨 앞에 큰 숫자는 이 뒤에 원소 종류에다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분배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맨 앞에 있다고 해서 알루미늄만 2개 이 뜻이 아니에요. 이 큰 숫자는 숫자 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분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살펴봤던 거는 작은 숫자잖아요. 오른쪽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힌 거. 얘는 바로 앞에 있는 숫자에만 분배가 되는데, 원소에만 분배가 되는데 만약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애들한테만 분배가 되겠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2몰에 AlOH3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은 분배되니까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또 분배가 되죠. 한 개가 아니라 이제 2개인데 여기서 괄호에 3개짜리도 이미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는 얘를 동시에 분배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총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산소는. 원래 여기서 분배되면 2개. 2개인 줄 알았는데 괄호에다가 옆에 3자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3 곱하기 2. 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분배될 때는 곱셈으로 해주셔야 돼요. 곱셈으로. 그러니까 산소는 총 몇 개죠? 6개 되겠죠? 6개.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구한 거의 2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상 물질 하나로만 나왔을 때는 여러분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요거는 산소 개수가 6개다. 그럼 수소는 여기에 몇 개일까요? 수소.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숫자가 여기에 크게 분배가 되죠. 2개.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작은 숫자가 3이라고 분배가 되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3 곱하기 2가 되니까 총 6개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배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뒤에서부터 하고 싶으면 뒤에서 해주고 앞에서부터 하고 싶으면 앞에서 해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항상 동시에 곱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소 개수를 이제 산정을 해줄 거고요. 원소 개수는 나중에 화학 반응식 적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개수 산정 방법입니다. 자, 일단 화학식 적는 기초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주기율표랑 같이 다원자 이온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